개정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매일 제 밴드나 개인 카페에도 문제 매일 3문제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 풀려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자, 개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5월 며칠인지를 아직 확정을 못했어요. 제가 법무부 법제심의관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지금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이렇게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확정입니다. 법제처 작구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월 10일 안에는 시행된다고 했고요. 아직 지금 오늘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음 주 수업하기 전까지는 이게 확정될 것이다. 서울특별시가 1억 1천만 원이었죠 옛날에. 지금 오늘 내드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9번인가요? 몇 번에 있어요? 29번에 있나요? (29번에) 있죠? 29번에 지금 바뀐 거 반영해놨습니다. 오늘 프린터. 그래서 프린터 새로 다 출력하시라고요. 1억 5천만 원. 옛날에는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했었습니다. 절상 끊어서 올렸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끊어서 내렸더라고요. 100만 원 단위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김포시입니다. 김포가 한강신도시가 한강이라는 말을 넣으면서 집값 3천만 원 올라갔어요. 원래는 그 김포신도시인가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한강신도시로 바꾸면서 집값 한 3천만 원, 한강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그러다가 GTX 한강에서부터 한양까지 계획돼가지고 집값이 10억이 넘어요, 지금 아파트가. 그러다가 지금 부천까지로 GTX가 끊기는 걸로 또 나와가지고 집값이 또 떨어지고 있다더라고요. 어쨌든 최근에 집값이 많이 폭등해가지고 김포가, 왜냐면 김포는 이게 조정대상 지역도 지정이 늦게 됐거든요. 군포는 빨리 바로 투기과일지구 지정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 김포가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얼마였습니까? 바뀌기 전에는 1억이었죠? 1억이었는데 1억 3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누기 3을 하면은 아마 4,333만 3,333원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절상 끊어서 올렸는데 지금은 아예 끊어 내려버렸다고요. 100만 원 단위만 하고 그 밑에 건 다 없애버렸다고요.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3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군포는 당연히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죠.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가 해당이 됩니다. 안산은 해당 안 되죠. 안산, 화성, 오산 이런 데는 과밀억제권역 아닙니다. 평택, 이천, 그 다음에 저기 양평 이런 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이번에 평택하고 이천시가 추가됐습니다. 평택의 경우에는 평택 역이 생겼잖아요. SRT역, 지제역 근처에 엄청나게 분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평택이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이천이 집값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뉴스에는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 SK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이천 공장. 그 앞에 있는 아파트가 좀 올라갔다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천도 이제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바뀌었다고. 노란 걸로 적어놓은 게 이게 지금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옛날에 6천만 원인데 7천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7천만 원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끊어버리면 2,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옛날에 5천만 원이었죠. 옛날 거는 알 필요 없어요, 사실. 맨 마지막에 바뀐 것만 알면 돼. 6천만 원 나누기 3을 하니까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지금 다르게 개정이 이미 확정은 됐고요. 아직까지 공포는 안 됐습니다. 5월 중에 이번 달 안에 이게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뒤에
부칙이 있는데요. 이게 부칙입니다.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됐다고요? 여러분들 뉴스에 지금 며칠 안에 이제 공포된다고 뉴스에 나올 거예요. 저는 너무 정보를 지금 빨리 제공을 하고 있는데 TMI라고 하되 이게 too much information, 너무 과다 정보로 지금 노출돼 있어요. 지금 정보 홍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TMI라고 하던데, 근데 이거는 시험에 어차피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제 10조 1항 및 11조 개정 규정은 이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을 합니다. 다만 이 시행령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죠. 지금 이 법 시행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당연히 이 금액을 생각했겠지만 옛날에 저당권 설정한 사람은 그 당시 금액만 최우선 면제해 줄 걸로 생각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에 융자 받으면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 한 개당 얼마씩 빼는 거예요? 5천만 원씩 뺍니다. 나중에 최우선 면제해 줘야 되니까. 그 시행일 전 담보물건 취득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2021년 2월 18일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하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명의신탁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간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 같은 말입니다. 삼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같은 말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 같은 말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의신탁이. 결론은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모두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 이자간, 양자간이나 이자간이나 두 사람 간이다 이 말이잖아요. 두 사람 간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2월 18일 날 변경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021년 4월 29일 날, 지금 지난주네요? 지난주 판례가 변경됐다. 제가 분묘기지권 강의하면서 이거 말했어요. 저번 달에도. 시효 취득한 경우에 남은 땅을 영구무한히 공짜로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다. 언젠가는 판례가 변경될 것이다. 최소한 지료는 지급해야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대부분 판례가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지급해야 된다? 분묘를 설치한 때로부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답은? 청구한 때부터.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지. 만약에 분묘 설치한 날로부터 하면 뭐 20년 거 다 내야 되잖아요. 지금 지료. 그러면 뭐 분묘기지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청구한 날로부터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나무 땅에 묘 오래된 거 있으면 지료 달라고 하면 지료 안 주면 2년간 지료 연체하면, 지료는 연 단위로 받는 게 원칙이죠.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2번 연체하면 1년에 지료 얼마, 뭐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민법상 이자인 5% 정도 지료 주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지료 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럼 판결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제는 지료 줘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효 취득의 경우에만 무상지료가 원칙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게 세 가지죠.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설치하는 경우, 주인 동의 없이 설치해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세 번째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하고 묘 이장한다 안 한다 말 안 하고 그냥 팔면 분묘기지권 생긴다고 했습니다. 모두 지료는 이제 지급해야 됩니다. 네, 올해 지금 개정된 법령을 말씀드렸습니다.